예, 강경모 부회장님 입점 업주 사장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네. 지금 1월 판매분에 대해서는 2월 말에 받게 돼 있는데 2월은 30일이 아니니까 3월 첫 번째 영업일에 받게 돼 있고 3월 4일 날 10시나 11시경에 받게 돼 있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3월 4일 날 10시에 재판이 시작해서 11시에 기회배상 결정이 나면서 못 받게 된 거죠. 맞습니다. 공교롭게 그 시간을 맞춘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겁니다. 그렇죠? 뭐 지금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1월분 판매 대금 받았습니까? 1월분 13일경에 받았습니다. 받았죠. 우리가 3월 9일 날 일요일 날도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랑 간담회를 하고 3월 13일 날 목요일 날에도 간담회를 했는데 그 사이에 이제 1월분 상거래 채권에 대해서 돈을 받았고 2월 분에 대해서도 절반 정도 받고 나머지는 3월 말까지 받기로 좀 배려를 받은 거죠. 그 부분은 이제 앞서 공문을 형태로 그렇게 받았었고요. 2월분에 대해서는 어제자로 네. 3월 28일 날 입금을 하겠다라는 돈을 아직 못 받았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불안한 점은 뭡니까? 지금 상거래 채권 돈 잘 들어오고 있는데 불안한 점은 뭡니까? 또다시 1월 달에 같은 그렇죠. 지금 3월 달 거 지금 입금하고 있는 거죠. 홈플러스에 입금하고 있는데 이 돈은 4월 말에 받게 돼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1월 달 것은 받았고 2월 달 것은 3월 28일 날 받기로 돼 있고 이거 조금 의심스럽고 3월 달 걸 지금 이제 보는 것들을 지금 홈플러스에 넣고 있는데 이것을 4월 말에 과연 받게 될지 이게 불안한 거죠. 네, 그럼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현재로서는 점주님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개인 포스를 설치를 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개인 포스를 설치해서 네. 지금 가지고 있다가 수수료를 일정한 시기에 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인 거죠. 맞습니다. 네, 그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네. 네, 시간 좀 그쳐주십시오. 시간 좀 그쳐주십시오. 예, 들어가시고요. 우리 조주현 대표님하고 김광일 대표님 잠깐만 이쪽으로 나오십시오. 이쪽으로. 네. 두 분에게 공의 여쭤보겠습니다. 금방 입점업체 사장님이 불안하다고 하는 부분 그 전에 1월분에 대해서 처리를 저희랑 협의하에서 잘 해주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심으로 여기겠습니다. 2월분에 대해서는 실은 절반은 미리 좀 주고 나머지는 3월 말에 한다고 했는데 약간 약속이 안 지켜진 것 같아요. 그런데 3월분 지금 돈 넣고 있는 거에 대해서 4월 달에 제대로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심스러워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하십니까? 조지현 대표님 이해하십니까? 먼저 이렇게 많은 분들께 불편을 드려 아니 그 마음 이해하시냐고요. 불안해하실 것 같습니다. 불안하실 것 같죠. 김광일 대표님 그러면 저 점주 말씀처럼 3월부터 들어가는 돈들을 넣지 않으면은 뭐 고발하겠다 이렇게 협박하지 말고 넣지 않은 부분들 뭐 이제 통보 얼마를 팔았는지에 대해서만 통보만 해주고 그리고 수수료분만 정확히 홈플러스에 넣어가는 방식으로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저희가 좀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사적으로 영향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겠죠. 저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입점업체가 그렇게 불안해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는 하셨고 그러면은 그 부분을 빨리 검토하셔서 지금 날마다 그것이 이 매장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빨리 검토하셔서 결론을 내려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요. 잠깐만요. 제가 보니까 회생 신청일 직전에 2월 말에 집중적으로 늘어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 단기 자금이 있는데 그게 25년 1월과 2월 달 사이에 3,630억 원이 조달됐는데 이게 23년이라든지 24년에 비해서 훨씬 늘어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카드 유동화 자금 이것도 2월 25일 날 된 게 역대 최고입니다. 어떤 의심이 드냐면 기업회생 하려고 금액을 엄청 쌓아둔 거 아니냐. 그래놓고 기업회생 해버린 거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송구합니다. 저희가 이야기로는 2월 달이 역대 최고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 12월, 1월, 2월이 성수기여서 매입 규모가 좀 많습니다.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시간 그쳐주시고요. 우리 김기범 대표님 들어가시고. 대표님, 한국 기업 평가하는 곳이죠? 네. 네. 영플러스 A3 제로에서 A3 마이너스로 바뀌었는데요. 25일 날 1차 예비 통보를 했고 재심 신청했고 다시 28일 날 등급 하락을 공시했는데 재심에서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재심에서는 좀 희박합니다. 예박하죠. 그러면 거의 25일 날 이미 알았다고 봐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등급 하락에 대한 심사를 하는데 적어도 1, 2주일 걸리는데 이번에는 얼마나 걸렸습니까? 등급 심사라는 게 이제 정기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2월 달하고 8월 달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걸렸냐고요. 한 2주 걸렸습니까? 네. 3주 한 걸렸습니까? 2주 정도 한 걸렸습니다. 2주 걸렸습니까? 조사하다가 보면은 등급이 하락할 것 같으면 그냥 확 때려버리는 게 아니라 재무 상황을 어떻게 개선할 건지, 예를 들면 여기는 홈플러스 익스플러스를 언제 매각할 건지 이런 보완 자료를 요청하지 않습니까? 예, 요청합니다. 요청했습니까? 네,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자료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이 홈플러스가 이번에 평가가 하락될 수도 있겠다라고 예측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 입장에서요. 네, 네, 저희 입장에서는 뭐 내부적으로는 예측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측했죠. 예측했는데 김광일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예측했으면서도 이런 돈들을 자금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빌렸다는 겁니다. 이게 사기 여지가 있는 거예요. 금융위원장님, 이런 부분들은 사기 요소가 있는 겁니다. 저분은 분명 예측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 좀 자세히 좀 봐주십시오. 네, 검사 과정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잠깐 시간 멈춰 주시고요. 들어가십시오. 우리 김광일 대표님 잠깐만 다시 한번 나와 주시겠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신영증권 사장님 잠깐만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조금만 대표님, 기업회생 신청 아까 준비를 3월 1일부터 했다고 했나요? 28일엔 예. 어떻게 할 건지 거기 서류, 회생 서류 하는 거 보니까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 제출했더라고요. 1월 말자 가격 그렇죠. 1월 말짜죠. 예, 월말 계산합니다. 저희가 여기 2월 말 법인 결산 아니에요? 결산 법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2월 말은 저희가 숫자가 없었기 때문에 2월 말 결산 법인 아니에요? 2월 말 결산 법인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1월 달 것을 만들어 놨냐고. 2월 말 결산 법인이면 2월 말까지를 3월이나 4월 달에 해서 마무리 짓잖아요. 저희 월별 결산합니다. 저희 회사는 매월 합니다. 이거를. 그걸 뚝딱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월 하기 때문에 일부러 만든 게 아닙니다. 하던 겁니다. 한 3분 안 하시고 1분 더 드립시오. 금감원장님, 그 홈플러스 회생 신청 때요, 실무는 김앤전 로펌에서 했고 신청은 김앤막 로펌에서 했습니다. 여기 조사하셔야 됩니다. 언제부터 물건 그 자료 제출을 했고 계약을 했고 이랬는지, 이게 지금 여기 사기성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조사해달라는 말씀 드리고요. 예, 들어가시고 시간 멈춰 주시고 금정호 신영증권 사장님 잠깐 와주십시오. 사장님께서 어느 자리에 있는지 아시죠? 네. 지금 사장님이 우리 홈플러스로부터 계속해서 이 단기 유동화 채권 발행하셨는데 사장님이 잘못했으면 누구의 그 투자자에 대한 책임을 사장님이 지는 거고, 그리고 사장님도 속았다면 사장님도 같은 피해자로서 홈플러스의 책임을 물어야 되는 그런 관계라는 겁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 입장에서 홈플러스가 신용등급이 낮아질 줄을 알았다고 생각합니까? 몰랐다고 생각합니까? 자본시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알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알았다고 생각하면 그 근거들을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저희 증권회사가 신용평가사와 직접 그 등급에 대해서 논의할 수는 없고요. 발행 업체와 신용평가사와는 그 사이에 계속 교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등급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예를 들어서 등급이 유지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하다, 아마 그런 얘기들이 주고 오고 갔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신영증권이 그러면 피해자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신영증권도 속은 겁니까? 아닙니까? 신영증권의 증권 발행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자기 노후자금, 결혼자금 이거 투자하는 사람들 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저희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저도 화가 납니다. 사실은 이게 저희도 전혀 예측을 못했고, 등급 뭐 떨어질 수도 있다 생각, 나중엔 뭐 떨어졌다고 한 다음에 3월 4일 날 그게 기업 회생을 신청한다는 자체가 상식적으로는 저는 좀 이해가 정말 안 됐거든요. 어떤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2월 25일입니다. 당연히 저희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2월 25일 날 아침에 유동화 등급의 A3 재료가 나왔었고요. 저희가 만약 그래가지고 820억을 그날 기표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가 그날 2월 25일 날 등급이 떨어질 것 같다, 아니면 등급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홈플러스 측에 발행을 취소를 요구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홈플러스 측에서 등급 하향 가능성이 높다 얘기를 들은 거는 2월 27일 날 오후 6시 이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은 저희도 전혀 예측을 못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25일 날 얘기 통보를 받았는데 그리고 재심해봤자 그 가능성이 희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5일 날 발행하면서 그 말 안 하고 27일에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명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